우리 시장님 가끔 지면이나 여러 회의 협상에서 뵐 때마다 행정을 오랫동안 해온 지도자답게 정말로 늘어나시고 또 열정적으로 잘하시고 또 선출직에 보통 행정직 공무원들이 나오시면 적응을 잘 못하시는데 우리 시장님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시장님이 하시는 이 서산시에 대한 발전과 우리 시장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멀리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런 기회에 제가 공개적으로 좀 많이 배우고 있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말씀만 좀 간략하게 제 고민을 좀 같이 털어놓겠습니다. 저도 공직자입니다. 저는 직업을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일하는 직업, 공직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근데 공직자가 되는 방법에서 저는 선거를 통해서 공직자가 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저에게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4년마다 한 번씩 또한 일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이긴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저는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이 공직자들이 근무하는 곳을 정보조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정보조직이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 정보조직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어려움이 뭐냐? 정부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어디까지 일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의심을 받거나 우리 스스로 확신이 없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수산정책, 축산정책, 농업정책, 지역의 중소기업정책,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정책 모든 사업을 우리는 현장에서 펴지만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정치적 목표들을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주도할 수 있는 이 주도력이 시장과 민간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정부 지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나라 경제 발전 확 시킬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미 금융도 정부가 쥐고 있는 금융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부가 펼 수 있는 무역 통상 정책도 WTO나 세계적인 무역거래 질서에 의해서 국가적 결정력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정부는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기에는 공직과 정부의 유기 국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정부 혁신과 공직에 대한 유기는 우리가 말한 대로 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권력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으로서의 독직, 오남용, 권력의 남용, 부정과 부패, 시민의 견제장치, 그리고 관준민비로부터 시민에게 서비스하는 기관으로의 자기 혁신 이런 것이 90년대까지 정부한테 요구했었던 정부혁신의 길이었지만 저는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우리가 지나온 이야기이고 지금 현재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유능한 정부를 우리가 어떤 정책과 재정을 가지고 저 시청을 걸어나가는 그 순간에 수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이해갈등과 시장적 질서에 우리의 정책과 그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할까 이것에 대해서 저는 가장 큰 고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부가 이 변화된 시대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유능하게 일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보자. 우리가 혹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미 국가 주도형 경제 발전의 그 시절의 정부의 역할, 그 시절의 정부의 힘, 그 시절의 정부가 가지고 있는 주도력을 전제하고 정부와 행정을 편다면 사실상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정부 혁신의 길을 우리가 좀 잘 만들어보자. 그것이 저는 충청남도의 행정혁신의 가장 큰 모토입니다. 제일 일 잘하고 유능한 조직으로서 우리 충남도청이 되보자 이런 목표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력의 첫 번째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공부하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서 공부하자고
직원들에게 독서대학도 만들고 열심히 공부 안 하시면 승진도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막 격려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 현재 공부하자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국장님 공부를 합니까? 예, 열심히. 그래서 연중 독서 평가도 하고 이래서 그거 안 하시면 승진 점수도 잘 안 드리겠다고 그러고 하여튼 공부하자고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공부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 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번에 지난주에 도민과의 약속식을 해서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도 그렇고 되고 난 이후에도 시민들과 모든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늘 듣는 이야기는 아이고 그 담당 좀 그만 바꿔요. 내가 지금 여기 단체 회장하는 동안 벌써 5번 바꿨어요. 그래서 이 잦은 인사와 보직 변경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수가 없을까? 이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할까? 교과적으로 따지고 서로 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우리 내부의 인사제도에서 근간이 되고 있는 보직순위와 연공서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직순위와 연공서열을 대체할 만한 우리 내부의 인사제도를 합의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국민들로부터 기껏해서 업무 좀 사견을만 하면 바뀌고 사견을만 하면 바뀌고 내가 지금 여기 단체장 하는 동안에 벌써 5번 바뀌었어요. 6번 바뀌었어요. 다 이러세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담당하다 왜 자꾸 바꿔요? 그랬더니 이 사람 이번에 저기로 안 가면 또 인사상 또 불이익 받고 또 순서상 또 이렇게 가져야 되고 이렇대요. 그럼 우리들 순서에 계속 가져야 되는 건 알겠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그 얘기하는 것도 너무나 또 당연한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방법 좀 풀어봐 주세요. 어떻게 다른 방법 없겠어요? 해가지고 지난 한 1년 동안 각 급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보니 결과적으로는 인사제도를 잘 해서 보직 순서에 따르지 않아도 또 자기가 어떤 부서에 있든 간에 자기의 성과를 잘 내고 일이 평가받을 수 있는 틀만 있으면 이렇게 자주 안 옮겨 다녀도 되죠. 근데 어쨌든 뭐 보직 순위가 있으니까 그 순서대로 안 가면 그 사람 배점 못 받게 되고 금평 못 받게 되는데 그 안 옮길 뚫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대안으로 지지난주에 저하고 양 부지사님하고 일단은 올해 업무 목표 업무 계약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저와 양 부지사님이 갑이 되어서 시국장님들 16분하고 올 1년 동안에 업무 목표를 계약을 하고 사실상 기존에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성과 계약제. 명시상부하게 그럼 합시다. 근데 명시상부하게 하는데 이전까지는 성과 목표를 서로 간에 그냥 대략 서류상으로만 해놓고 연말 돼가지고는 알아서 배점 줘가지고 그냥 또 이제 또 똑같이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그러지 맙시다. 그 제도로 그냥 운영하니까 주민들로부터도 도민들로부터도 우리 내부로부터도 늘 이런 불만이 나오는데 그럼 뭔가 바꾸자고 좀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여튼 요 직무성과 계약제를 좀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올해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실국장님들하고 이제 하고 국장님 이번에 국장님 계약 목표 몇 개 하시죠? 5개 좀 많이 하셨죠. 나중에 이제 요 5개 약속 중에 지표 설정은 다 하셨고 예, 지표 다 만들었습니다. 평가는 누구한테 받기로 했어요? 지사님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저한테 받는 게 유리하겠네. 자기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평가를 받겠다고 약속을 하면 됩니다. 자기는 주민한테 받겠다. 아니면 자문위원들한테 받겠다. 그렇게 해서 다양한 지표들, 이 지표 설정에 대해서 또 난이도를 또 평가를 해서 이거 아이들 게임에 보면은 이거 먹으면 에너지 50, 저거 먹으면 에너지 300 이런 것처럼 난이도를 조절해서 또 평가의 기준들도 나눠서 시로 명시상부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승복합시다. 그렇게 하려고 한 거죠. 이제 나중에 그거 이제 서로 서운하지 않게. 막 그럴 리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시국장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과장님들하고 일단 주로 계약 관계를 맺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국장님이 자칭해준 국장님이 자기 업무 5개만 그럼 하고 나머지 안 챙기면 어떡해요? 업무 공개 챙기지 않겠어요?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도지사는요 도청에 있는 업무 4,000개가 다 제 겁니다. 그럼 4,000개를 다 하자고 하면은
다 하겠다는 것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만드는 이유는 그물코처럼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차성님들이나 주무관들이 하는 일이 그럼 안 중요한 일입니까? 도지사가 하니까 더 중요한 일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미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지사의 관계망이 좀 넓기 때문에 좀 더 무거운 짐을 드는 것 정도이지 하나하나의 주제가 서로 간에 경중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도청에 소방직 포함한 약 4,000명의 직원들이 4,000개의 업무를 촘촘한 그물코처럼 어느 그물코 하나 구멍 나지 않게 잘 관리해서 그 그물을 가지고 국민들과 도민들이 원하는 저 바다에 그물을 들이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인사제도를 좀 한번 좀 바꿔보고 조직에 대한 일하는 관행을 좀 한번 좀 바꿔보자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하느냐? 선출직 도지사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위기 때문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우리 조직과 정보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 문제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 이 정보 분야가 굉장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우리 내부로도 일을 하는데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로 도에서 삼농혁신 굉장히 역점 두고 있습니다. 농업, 농어촌, 농업의 문제 대한민국의 GRDP와 경제 총생산에 있어서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사실상 이 문제를 처리해야만 무역, 개방, 통상, 외자유치에 대한 적극적 전략을 펴낼 수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 같지만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제영토나 FTA를 하더라도 이 문제가 안 풀려버리면 국가적으로는 이 적극적인 개방 통상 전략이나 경제 개발 전략을 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농업, 농어촌, 농업의 문제에 대해서 뭐가 문제냐 지금 어떤 게 문제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제가 지난 2년 동안 지난해에는 1년 동안 매달 1박 2일씩 대학생 이후로 처음으로 매달 MT를 했습니다. 농민들과 어민들과 그 1년 동안 전문가들과 농어민들 이야기를 듣고 들으면서 크게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중앙정부한테 15조 원에 이르는 국가 농업재정에 대한 구조 개선을 하자고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것 사업, 이런 사업, 저런 사업, 무슨 지원 사업, 뭐 무슨 개량 사업, 무슨 현대화 사업 반찬 가짓수 늘리지 말고 농가 직불금과 소득 보전으로 직접적인 예산을 증액시키자. 그래서 OECD가 가지고 있는 농업 소득에 있어서 국가의 농업 직접 보조금이 차지하는 농업 소득에서의 비율 OECD가 보통 35에서 45%까지 하면 됩니다. 100원 농가 소득이 있다면 35원에서 45원이 정부의 국가 직접 보조금을 가지고 농가 소득 보전을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얼마냐? 작년 쌀값이 좀 떨어져서 변동지 부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는 약 13원가량 됩니다. 이것을 선진국 수준의 농가의 직접 재정 보조금을 하고 그리고 반찬 가짓수를 막 늘려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라고 하는 이 간섭적 농업정책을 가능하면 농가와 농민들과 농업협동조합과 현재의 농협이 아닌 또 다른 협동조합이 있다 할지라도 농민들의 자기 책임성을 좀 높이는 쪽으로 가자.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를 대신해줘야 되는 초등학교 1학년까지의 어린아이가 아니라 이미 성장한 시민사회입니다. 여기에 걸맞게 정부가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거의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에 가서 청소해주지 않습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정책 수준이 다 그렇게 모든 과정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가의 농업재정 문제를 정비해내고 그러고 나서 농민들께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제가 국가 농업재정은 이런 식으로 한번 정비를 해볼 터이니 제가 부탁드려요. 농민 여러분.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 농수축산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여러 가지 있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 20세기 관행농법으로부터 21세기 자연순환농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농촌 공간도 살리고 농수축산물에 대한 식품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없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농민들이 요구합니다. 나 그렇게 농사 짓을 테니까 도지사가 팔아줘야 돼요. 이 팔아주는 문제에 대해서 유통체계의 개선 문제인데 이 유통체계 개선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농협조직과 농민들의 협동조합과 공선 출하의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브랜드, 광역 브랜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유통체계를 좀 잡아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형 이마트, 롯데마트와 가락동 농수산물의 대형 유통 자본과 우리의 단결력이 싸워서 우리가 이겨내야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공선 출하에 그러면 다 모여주세요. 농민들이 단결해 주셔야 합니다. 개별 거래를 통해서 유통시장에 이렇게 넘어가지고는 그 어떤 농협조직이나 정부조직이 나서더라도 이거 다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 유통망을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70년대 초가집을 고쳤던 그 운동으로부터 이제는 농촌 전원 공간에 대한 재구조화 사업을 좀 해야 합니다. 이 재구조화 사업을 위해서 충청남도의 희망마을 마을 가꾸기 사업들을 지난해 1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틀 내에 마을 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 읍면동 단위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을 통해서 충청남도 동네자치 내부 토론을 해보니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께 제가 물어봤어요.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이 뭐 하는 조직이에요? 그랬더니 어느 위원이 그러시더라고요. 읍면동장님 신분꾼이에요. 오히려 국가지방행정조직의 말단 모세혈관은 읍면동사무소입니다. 읍면동사무소 그 이하 단위는 국가조직이 없습니다. 사실. 행정조직이 없는 겁니다. 읍면동 이하 단위는 그럼 어떤 조직이 있습니까? 이통반장님이 계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각종 시민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자생단체들이. 이 자율공간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 자율공간을 만들어주지 못하면 집에서 매일매일 아이방에 들어가서 방 청소해줘야 되는 상황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이 자치공간을 어떻게 잘 주민 자율적 자치공간으로 만들어주느냐가 대한민국이 선진국 가느냐 못 가느냐의 관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서 얘야 옷은 옷장에다 걸어라, 책은 책꽂이에다 꽂아라, 그거 내가 가서 간섭하더라도 그건 못합니다. 그 공간을 주민들이 스스로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스스로 꾸리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을 지도자들과 지역의 자치공간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충청남도 동네 자치형 모델 개발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 교육 사업을 도에서 이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선 시군의 읍면동 단위의 우리 행정기관들께서 동네 자치의 문제야말로 대한민국이 지금 관건이다. 왜 이것이 단순하게 관건이라고 얘기하냐면 중소기업 고유업종 해가지고 대형 유통 빵집 그 50m 이내로 못 들어오게 하면은 그럼 동네 빵집에 삽니까? 전통시장 지붕 있고 주차장 해주면 그거 살아갑니까? 그 시장이 활성화됩니까? 실질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어떤 소비자들의 조직들이 있느냐가 사실상은 이 유통구조에 대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 점에서 동네 자체로 지역 단위 자체로 각자 개인화된 소비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과 시민으로서 존재하는 어떤 규율이 만들어져야만 경제민주화도 국민 행복도 사실상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잘 이루는 나라가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함께 충남면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함께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이제 행정혁신과 자치분권과 산정혁신 과제를 도에 주요한 과제로 놓고 있고 여기에 지역유통학과 체계와 관련되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단순하게 전처리 시설과 산지유통센터를 준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공간이 아니라 학교의 영양교사, 학부형, 지역의 생산자들이 모여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급식과 단체급식을 통한 식부자재의 조달과 직거래와 어떠한 농업을 아이들에게 친환경 농산물을 먹일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논의하고 기획하는 단위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여야 한다고 믿고 그런 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운영규칙과 지원주례에 대해서 도에서 안을 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시국의 시군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본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내용으로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내부 인적 구성과 운영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면 단순하게 전처리 시설 짓는 정도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사업은 도에서 얼른
사업에 대해서 좀 제동을 걸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함께 지역교통체계를 함께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시군에서 함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지금 도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우리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가 충청남도 해양시대와 서해안 발전 시대에 아주 견인차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입니다. 이 서산시의 발전과 희망이 충청남도 서해안 시대에 또한 희망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임무들을 시에서 저는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돈은 계속해서 돈은 중앙정부로부터 국가유임사무에 대한 현장 관리 감독자로서 시군하고 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역할은 저는 줄여나가려고 합니다. 시군은 지역 주민들의 최고 책임자이시고 시가 지역 주민들에게는 최고 완결 조직이어야 합니다. 관선 시절에 국가유임사무의 현장 관리 감독자로서 도의 역할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법도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가 국가유임사무에 관련된 재정과 사무에 대해서 그냥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도가 그런 점에서 그런 관리 감독의 잔소리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주민 행정의 일선 기관들을 효과적으로 돕는 기관으로 도가 거듭 태어나도록 저는 도를 그렇게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고 도의 불필요한 간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제안해 주시고 도의 역할에 대해서 도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과제가 있다면 또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제안하셔서 도가 자기 역할을 도는 도답게 또 일선 주민자치로서의 시군은 시군답게 서로 역할 분담을 잘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리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우리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 혹시 저한테 좀 도정과 관련되어서 이런저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거나 좀 제안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뭐 다른 말씀이라도 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모처럼 이렇게 시청 방문해 주셨는데 자연스럽게 평상시 지사님께 궁금했던 점도 좋고 또 도정이나 시정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늘 시간이 이 시간이 한 반으로 지금 현재 10시 반까지 잡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의견 좀 주실 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이신가요? 예. 예, 과장님. 여기 읍면동번의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어때요? 네,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이 3개가 구성이 안 되면 오래 하면은 병을 잘 튀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한번 모임에 갔더니요. 그날 마침 주민자치위원회의 주제가 우리 동네의 다문화 가정의 어떤 며느리를 1년에 한 번씩 친정방문을 시키기로 했는데 올해는 위원장님이 특별히 돈을 희사하셔가지고 한 가족을 더 보내자. 한 가족을 더 보내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회의 주제였었어요. 근데 그 회의를 하는데 원래 한 가족만 보내라고 했는데 내년은 그럼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예외를 그렇게 두시면.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조금 어려워 딱딱해졌어요. 저희는 왜 나서가지고 이번에 좀 여유가 생겨서 해준다는데 왜 나서가지고 저렇게 불기들이. 근데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문제제기한 사람이 굉장히 무안해 버렸어요. 그 해당 주민자치위원회나 귀농 귀촌하신 분들이 제가 어르신들께 말씀드리는 건 젊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해서 놀면 참 좋잖아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좋대요. 그럼 뭐 젊은 사람들이랑 놀으려면 어른들 체면이 좀 꾸겨졌다고 했는데 그걸 감내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아유 같이만 놀아주면 다 감내하겠어요. 그러려면 사실은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했는데 주민자치와 관련되어서 도에서 프레 주민자치 아카데미 한국지방학회장에서 지역별로 계속해서 주민자치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운영되는 사례가 이런 겁니다라고 교육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과 그 활동들을 좀 폭을 좀 넓혀서
그런 활동에 좀 적극적으로 같이 참여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주민 자치에 대해서 우리가 105명 정도가 지금 일단은 리더자 교육을 받고 중간 공직자들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자치 등이 될 수 있도록 사실은 지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그동안에는 일방적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어떤 교육을 시킨다든가 취미 활동을 시킨다든가 이런 걸 탑해가지고 이제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는 마을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7개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구체화될 수 있도록 또 도와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 한 5개 정도는 금년도에 아주 꼭 필요한 우리가 굴러갈 수 있는 그 운영이 될 수 있는 윤활유가 될 수 있는 소액의 지원을 해가지고 스스로 주민들이 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래서 가까운 기초의 의원님들 저한테 그냥 쉽게 편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의원님들을 불러다가 이런 계획을 얘기했더니 그거 시군 공무원들이 싫어할 걸 그러더라고요. 그 도가 거기까지 나서가지고 하면은 아마 시군 공무원들은 귀찮아하고 싫어할 거야. 도가 더 안 나섰으면 좋겠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우리가 감나라 판나라 또 규격 짜가지고 뭐 언제까지 보고 이런 거 안 할 거야. 우리는 그냥 교육계만 주려고 그래. 교육계만. 이제 우선 그렇게 접근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도가 그 좀 더 자기의 일정과 성과를 목표를 놓고 뭔가 짜맞추기식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사업은 특별히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니까요. 네. 이것이야말로 주민자치가 가야 될 우리 방향이고 아까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해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귀에 닿는 대로 어떤 그 전문가라든가 또는 경험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육을 아카데미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체에도 그래서 그 첫째가 그 이념과 그런 방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 자치 모델이 개발해야 되겠구라는 그런 생각이 들 거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더 좀 주목을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주지가 말단이 읍면동인데 읍면동 아래 단위는 그럼 어떻게 자기 집서를 가져갈 거냐는 거죠. 거기서 집서가 원활하게 자리 잡으면 우리가 행정은 그 주민의 자유를 도와주면 되는 건데 지금은 그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계획을 짜서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선진국 못 됩니다. 정부 자체가 힘들어서 안 되고 주민 자체들도 자기가 손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동력이 만들어지지 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읍면동 단위별로 어떤 그 주민자치위원처럼 아 우리야 뭐 읍면 동장님들 불러리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관변 조직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율적으로 자기들 스스로가 움직이는 자율조직으로서 주민자치가 좀 더 활성화되는 충청남도가 우리 지역 발전에 큰 동력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좀 더 동료 좀 해주시고 많은 참여와 모범 사례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읍면동장님들 중에 지역혁신 모범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211개 읍면동이었으니까 211개 읍면동 중에서 시군별로 연기군에 나가기 전이었으니까 16개 시군 중에서 아주 꽤 많은 읍면동장님들을 모시고 나는 우리 동네 주민자치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읍면동장님들이 사례 발표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반나절 내에 들어봤는데 역시 읍면동장님들이 잘하시는 읍면동장님들은 그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걸 자기가 뒷받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잘하시는 분들이 역시 좋은 사례로 나오고 그 읍면동장님들의 공통의 얘기는 주민들 간의 논의를 통해서 합의를 잘 이끌어내는 일이 가장 중요했다 이 말씀을 하시더군요. 예. 그런 점에서 그 주민들의 그런 자율적인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데 읍면동별로 시에서 군에서 시에서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들어서 저희들이 도가 해야 될 일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획관리 부서에서 지금 현재 제가 다니다 보면 도가 3대7, 2대8, 15대85 이래가지고는 도 예산 이거 주고 나서 사업하자고 해서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적어도 반반 정도 섞지 않을 바에는
도에서 신규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시군에다가 부담 늘리는 일 하지 말고 도는 광역 행정적 수위를 봤을 때 일선 시군에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업무들만 딱딱 집어서 좀 하는 쪽으로 도의 역할을 조금 더 좀 특화시키고 만들어보자 이렇게 좀 제안하고 있는데 도의 이런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지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사실 도에 이제 재정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원 금액을 비율을 계속 높이는 건 쉽지 않을 거를 생각합니다. 현재 있는 반찬 가지수를 예, 그대로 놔두고 그래서 그걸 무대까지 이렇게 못 갑니다. 예산 자체가. 네, 그런데 지금 시군에서 네. 중앙부처의 그 외부 재원 확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금번 같은 경우 도에서도 외부 재원 확보를 하겠다고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 서산 지역이 좀 그 가지수가 적었습니다. 네. 그 내용 보니까 그래서 네. 좀 더 시사님께서 서산에 대해서도 그 복지 유치를 할 수 있는 외부 재원 유치를 할 수 있는 지원을 좀 해주시다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광특회계의 도 편성분에 대해서 도의 편성권을 좀 더 높이려고 합니다. 그동안은 그것에 대해서 시군의 자율 편성에다가 그 광특회계의 지분을 좀 많이 더 넘겨줬었는데 그걸 도에서 좀 편성을 해서 도 차원의 사업들을 조금 더 좀 특화시키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시군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왜냐하면 시군마다 이제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도에서 어떻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그게 다음은요. 어떻게 네. 어차피 그 사업도 그 지역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랑 그 시군이랑 더 좀 상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의견을 좀 많이 주시고 그리고 기존의 지역 축제가 대표적으로 치면은 이런 매칭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서 참 얼른 손대기가 좀 어렵고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그것들을 좀 정리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축제를 이렇게 이제 모든 축제를 다 지원하기는 힘들 건데 네. 선별해서 네. 진짜 전망 있는 축제 이런 축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 해밀동 축제 같은 경우. 예, 그렇죠. 아주 많은 제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수질 관련되어서 혹시 담당하실 과장님이나 담당관이 계십니까? 예, 환경보호과장 계십니다. 예, 과장님. 도에서 제가 지금 수자원 종합대책을 좀 만들어서 지표수나 지하수까지 토탈로 포함해서 수자원 관리 좀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지하수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집 관정 문제가 이미 개발되어진 관정에 대한 관리와 폐궁에 대한 관리 업무가 굉장히 좀 저한테는 현안이거든요, 사실은. 고민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 시군에다가 여쭤보니 시군에서도 폐궁 관리를 하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아서 여러 가지로 관리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으시는 게 어떠십니까? 이 수도과장 수도과장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수도과장 전성래입니다. 네. 우리 저 수사시 관내에는 그 지하수가 약 3만 공이 있습니다. 네. 매년 저희들이 한 50공 정도를 폐공 사업을 하는데요. 네. 보통 도비가 한 50% 정도 되는 한 3천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갖고는 돈이 부족해서 그 한 공당 얼마 들어가요?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50만 원. 예, 그 모래치고 이렇게 해서 폐공까지 딱 공안을 그렇습니다. 예. 들어갑니다. 소형관정 기준해가지고 50만 원 정도. 소형관정 예, 기준이세요? 그렇습니다. 소형관정이 50m 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50만 원. 예. 그럼 다양- 중형 관정 같으면 꽤 많이 들어가겠네요. 1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요. 예, 매년 저희들이 한 50공대리 그 100공 정도를 폐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도비가 좀 너무 좋고. 적어서 네. 시비를 좀 많이 저기 하고 있습니다. 아, 예. 3만 공에 현재 그렇게 관리하신다는 거죠. 매해 50공대리 100공 정도를 갖다가 폐공 사업을 그거에 하고 대해서 있습니다. 유치나 또 관정에 대한 유치나 선방공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히 가지고 예, 있어요? 있습니다. 예, 위치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수자원에 대해서는 지표수 플러스 지하수까지 좀 종합대책을 좀 세우자 이런 계획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 시에서 우리 제2용 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자재사업비 6억 들여가지고 올 3월부터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조금 더 응원을 좀
잘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혹시 저한테 해주실 말씀 없나요? 편하게 제가 그래서 일부러 자꾸 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좀 도가 이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편하게 해주셨으면 저도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서산에 지금 이제 농수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는 몇 개가 됩니까? 이기양. 농정과장 이기학입니다.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브랜드는 현재 14개 정도를 지금 사단트레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자체 브랜드를 그 광역 브랜드를 가지고 통합해서 운영하시는 브랜드가 있나요, 혹시 선생님? 광역이라고 하면 도단위, 시단이.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서산만의 특별하게 명인이라 해가지고 지난해 4개 명인을 이렇게 탄생시키고 길이 전파할 수 있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삼농대학에 혹시 좀 참여를 해보시면? 예, 저 삼릉 대학은 아니고 지사님이 개최하는 어디에 참석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예, 작년 8월부터 예. 참석을 했었는데 월 매달 하는 거예요? 예, 좀 자주 오셔서 좋은 의견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제 제가 네. 한 가지 네. 부탁 말씀을 드리다 보면 제가 뒤에 이제 공무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었습니다만 네. 거기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친환경 농법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이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간에 여러 해 동안에 이제 겪었던 이제 고초나 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희가 행정하고는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분들이 이제 그간에 이제 이러한 일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을 이제 지원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이제 지원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 실제 부분은 약간의 이제 좀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농정 업무를 오래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개별적으로서 대화를 하면 괜찮은데 전체적으로 그거를 하게 되면은 같이 휩싸여가고 또는 검증이 안 된 어느 한 특정 예를 들자면 홍성의 대디카페 같은 이런 부분은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견학도 가보고 이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는 안 하고 듣고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과정을 보면서 느낀 게 역시 사람 문제지 않았습니까? 누가 대리카페 같으면 그 50농가인가요? 그 해당되는 축산 농가를 누가 묶어낼 거냐? 묶어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위기 때 아무나 그냥 개별거래하고 말을 내라고 튀어나가는 것을 누가 어떻게 잡아낼 거냐? 잡아내서 공통의 대리카페라고 하는 회사적 가치를 가지고 그 농가들에 대한 공통이익을 좀 묶어낼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 사람이 없으면 대리카페 모형 만들어가지고 시설 지원해주고 카페 운영하는 기본 판매 공간 예산 지원해줘도 그건 꽝 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 제가 고민을 느끼는 것은 그런 사례를 딱 만들어 놓고서 판매장, 소세지 가공 공장 이런 거 지원해줘요. 근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거 만들고 나서 사실은 꽝 돼버리거든요. 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찾을 거냐가 문제인데 그럼 그걸 공무원이 그걸 어떻게 합니까? 물론 공무원한테 농사지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런 APC나 RPC나 각종 지원 제도적 사업들을 해놔도 그 제도를 이용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거나 주동을 못 만들어주면 우리가 하는 그 예산은 다 헛돈이 되는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에 뭔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없을까 이 고민입니다. 사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금년도 전진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오면서 그날 도중으로 들려서 해당 식과를 들려가지고 과장님들한테 홍성 청양의 알프스마을을 가보라 해서 산업팀장을 끌고 2월 5일날 다녀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3월 초에 저희들이 또 저희 기술직을 포함해서 프락 리더를 포함해서 1박 2일 정도 다시 워크숍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거의 사실 녹록치를
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 예. 그 우리 공직자분들 여러 가지로 힘드시겠지만 저는 그 현장 내에서 우리가 조금 더 열정을 좀 더 보태주시길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공직자가 끌고 가야 합니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서 국가를 이끌지 못하면 그 국가는 곧 위기에 빠집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통치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상태로 그냥 이대로 가다 보면 정말 이대로 가다 보면 다들 손님만 있는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럼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해줘야 되겠지만 시민사회가 아직 그렇게 성장이 안 돼 있습니다. 정부 부문이 나서서 이걸 해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과 제도만 가지고는 그거 시행가지고는 되질 않습니다. 오랜 일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만들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일으켜주는 그 생명의 호흡을 일으켜주는 것이 정부 공무원이야 하는데 그 공무원 자기 마음이 뜨거워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 열정이 없으면 생명의 입김을 못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해보자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저는 대한민국의 동력을 어디서 못 찾겠습니다. 기업들, 노동조합의 지도자들, 각각 시민사회단체의 이익단체들, 국가의 공익적 가치를 놓고 누가 얼마나 고민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국가 현재 우리가 일어났던 이 번영의 문제를 더 지속시키거나 발전시키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보부 분야가 정말로 한번 좀 뛰어보자. 그러나 옛날 우리 선배 공직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뛰더라도 다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선배 공직자들은 관이 하면 좀 먹어줬는데 지금 아무도 안 먹어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더 해보자는 말씀을 더 좀 꼭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10시 반이 다 돼버렸네요. 이 마음으로 어떤 도정을 더 좀 저희들 일들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청 직원들한테 약속드렸던 건 도지사 4년 임기 동안 성과 없다. 취임 1주년, 2주년 때도 언론들이 물어봤을 때 저 성과 없습니다. 그 성과를 내려고 뭔가 조급해하지 말아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정부가 자기 역할들을 하다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안에서부터 통나무 불 붙이듯이 밑불을 붙이는 게 중요하지. 휘발유 뿌려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금방 꺼진다. 그 밑불을 어떻게 붙일래? 이 문제를 모든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해주시길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지보건 업무와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번 어느 면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님이 창구 근무를 하는 곳에 가서 제가 조합원의 복지 수요에 대해서 그 접수 업무를 제가 봐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서 실제로 국가가 각 개인에게 해주고 있는 복지 인덱스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죠. 그 복지 인덱스가 실제로 중첩되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정리해서 중앙정부한테 제안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부터 복지통합넷이 가동되기 시작했죠. 그전에는 다 분리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복지 인덱스가. 그래서 노인, 다문화, 홀로, 장애인 다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복지 인덱스를 정리하는 것조차도 입술 창구에서는 무슨 조견표부터 지금 여러 가지 정리해가지고 안 보면은 그 지원 정책을 해내기 어려웠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그 일선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부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중앙정부한테 역제안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그런 점에서 보면은 제가 우리 사무관님들이나 우리 담당님들 보면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그 담당하시는 그 한 번의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정말로 난다긴다는 사무관들 몇 명이 매일매일 쏟아내는 거고 그걸 사실 현장에 가서 일손부족에서 한두 명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중앙정부한테 하는 얘기는 업무 늘리지 말아라. 국가가 꼭 해야 되겠으면 국가가 자기 조직 만들어서 해라. 그걸 왜 시군 조직에다가 유임사무 주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쪽은 기획만 하고 한쪽은 현장에서 하다 보면 실제로 기획하는 사람이 현장만을 모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면 농업 직불금 보조 같은 것도 독일과 스웨덴은요. 직불금제도 시군에다가 위탁 안 줘요. 국가 업무기 때문에 국가가 조직 만들어 자기가 직접 합니다. 그래야 국가도 사실상 기획을 하는데 자기 책임성과 지금 규제가 생기지 처방전 쓰듯이 막 써가지고는 도에다 내리고 도에서 시군에 내리고 그럼 담당
일선에 가면 그 처방전을 수십 장을 담당들이 가지고서 혼자 치료해요. 이런 구조를 가지고는 정말로 아래서 일하는 사람만 힘들고 시키는 사람만 많고 이게 대한민국 지금 행정의 문제다. 하여튼 그런 문제들을 저도 도의 관점에서 계속 어떻게 덜어내보려고 개선해보려고 노력한다는 말씀드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분들이 대한민국의 정부다. 대한민국 정부가 누구냐? 여기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좋은 제안을 도에도 해주시고 도를 또 여러 가지 질책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도는 도답게 또 자기 역할들을 해내고 그렇게 잘 역할 분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 제가 읍면 동사무소 충남 CN토크에 컴퓨터 켜놓고 가끔 말 거는데 읍사무소 동사무소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동장님 부면장님 계시는데 직원한테 메시지로 말 걸기가 영 미안하더라고요. 면장님 부면장님이 알면은 도지사가 말이야 자기한테 인사도 하고 아내 직원이랑 그 뭐지 채팅하고 그냥 가버렸다 이러면 또 그분들이 손해 할까 싶어가지고 말 몇 번 걸다가 또 자제하곤 하는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말 걸어주셔도 되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서 우리 충남도정이 충남도의 지방 우리 행정이 전국에서 가장 잘 돌아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좀 힘을 합쳐봅시다. 여러분들 이 정도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